그럼 안검하수일 때 약간 사진을 찍잖아요. 근데 내가 일부러 보험 처리를 더 받고 싶어서 더 막 눈을 이렇게 뜨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? 악용하면? 원장님, 오랜만에 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에헴. 치료 목적으로 눈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진다거나 아래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눈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쵸? 안과에서 수술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뭐 성형외과는 안 된다 라고 네.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과에서 하든 성형외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. 해당 질병이 있고 그거를 개선할 목적으로,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럼 이제 보험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, 네. 일단 첫 번째 안검하수. 네. 안검하수란 이제 무슨 수술인지 먼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정확히는 안검하수는 수술명이 아니고 진단명인데, 안검하수는 결국 눈을 못 뜬 겁니다. 눈을 못 뜨는데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. 첫 번째, 왜 못 뜨냐? 두 번째, 얼마나 못 뜨냐? 왜 못 뜨는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진짜로 눈 뜨는 힘이 약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떠진 거예요. 이렇게 안 떠져, 눈이. 그러면 요거는 찐 안검하수, 그래서 진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눈은 잘 떠지는데 이 피부가 처져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린 경우가 있어. 그럼 이거는 가짜 안검하수,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는 거죠. 적용 대상자가 눈이 눈동자가 이렇게 딱 떠지면 이건 살짝 가리는 게 정상인데, 이 가린 정도가 한 1, 2mm?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커질수록 좋은 건 아니죠. 딱 그 상태가 좋은데 조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 한 3, 4mm, 2에서 3mm 정도 가려 있으면은 뭐 경증 안검하수. 이제 보험에서는 중증 안검하수라고 하고, 한 4mm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 미리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져요? 그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대충 눈동자, 딱 이 눈동자 이렇게 있어. 근데 이 중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가린다 하면은 중등도 안검하수라고 보면 돼요.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이 되죠. 우리가 눈을 뜨는 게 눈을 막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뜰 수도 있고 한데, 이런 거를 정확히 판별하기도 어렵고, 또 뭐 그때그때 사람 컨디션이나 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.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진짜 눈이 엄청 잘 떠지는 그런 게 아니면은 보험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신청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. 근데 바꿔 말하면 운 좋으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또 들은 게 안검내반이라는 수술이 또 보험 처리가 된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안검내반은 혹시 무슨 수술일까요? 안검내반도 마찬가지로 진단명이고요.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속눈썹이 이렇게 나 있어야 된다. 그렇죠?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이렇게 돼 있어서 눈을 막 찔러. 아프겠죠? 이게 피부가, 특히 아래쪽에 피부가 처지면은 피부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? 그 원래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데 피부가 올라오잖아.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찌를 수 있겠지. 그러면은 잘라줘야겠죠? 피부 여부는? 그럼 잘라서 이렇게 내리면은 슉 이렇게 될 거 아니야, 속눈썹이. 그럼 얘가 눈을 안 찌르겠죠. 근데 여기 피부가 뭐 선천적으로 처진 분들도 있지만 보통 나이 먹으면 피부가 처진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다크서클이 심해요, 인상이 어두워요, 피부가 처졌어요, 이걸 바꾸고 싶어요 하면 수술을 결심하죠. 그 수술이 뭐냐? 하안검 성형이지. 그러니까 결국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안검내반이 교정되기도 하고, 안검내반 교정을 하면 하안검 수술이 되기도 하고, 거기서 조금 몇 가지 조정만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. 안검내반은 그냥 찔러서 불편하면 돼요. 근데 이제 간혹 진짜야? 진짜 찔렸어? 진짜 그래서 수술한 거야? 확실해? 라고 이렇게 좀 물을 수가 있잖아. 그러면은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진단서가 있으면 유리하겠죠.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래서 수술을 했어, 이 사람은 이런 불편감이 있어서 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죠. 그럼 수술을 하겠지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, 뭐 저는 필요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간혹 이제 보험사에서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. 그럼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하실 때 추천을 해주시나요? 이 정도면 안검하수인 것 같아서 네. 보험 처리를 해도 되겠다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셨는지 항상 여쭤보셔가지고,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한번 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나, 이거는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.
그럼 이제 수술을 하시기 전에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렇죠. 수술이 끝나고 이제 청구를 하는 그런 맞아요. 방식인 거죠. 그러니까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. 네, 이런 수술을 받았는데 혹시 그게 되냐? 그럼 보통은 일단 서류를 제출해봐라.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고, 그럼 이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서류를 최대한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죠.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이제 사전에 이거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그쪽으로 사진을 찍겠죠.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따로 준비할 건 없다. 어차피 안검하수는 눈을 못 뜬 거니까 사진 자체가 진단이고 검사니까. 그런데 안검 내방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각막에 스크래치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. 그럼 안검하수일 때 약간 사진을 찍잖아요. 근데 내가 일부러 보험 처리를 더 받고 싶어서 더 막 눈을 이렇게 뜨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? 악용하면? 네. 어이없지만 업계 비밀인가? 뭐 그렇지. 안 뜨진다. 평소에 진짜 이렇게 뜨는지 어떻게 알아? 그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오늘은 눈 성형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.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내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눈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상 반호경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